마음의 서재 정여울 감성산문집 도서출판 천년의 상상 처음으로 인생을 나의 의도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대학생만 된다면 그 엄청나게 남아도는 시간을 정말 창조적으로 써보리라. 의욕에 불탔던 20살을 기억한다. 그런데 막상 야간 자율학습도 수능도 걱정할 필요 없는 지나치게 자유로운 24시간을 제대로 써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정해준 스케줄대로 움직이던 고교 시절이 끝나자 턱없이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할 수 없어 방황했다. 규율대로만 움직이던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또 다른 구속이었다. 아마 그때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읽었다면 그 속절없는 방황을 좀 더 소중한 삶의 에너지로 연소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뒤늦게 월든을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이런 고민을 했다. 내 삶을 떠받치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고 나서도 나는 나일 수 있을까?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제거하고 나서도 나는 나만의 신념과 욕망에 따라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는 소로의 명언은 늘 학생이었을 뿐 오롯한 인간으로 살아보지 못한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초특급 엘리트였지만 자신에게 보장된 장밋빛 미래를 내던지고 어느 날 호련히 월든 호숫가에 통나무집을 지어 은둔과 지필에 몰두하기 시작한 소로. 나는 월든을 읽으며 처음으로 내가 혼자 있음을 잘 견디지 못하는 인간임을 깨달았다. 시험과 숙제 같은 외부에서 주어진 과제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을 느끼며 나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활자 중독에 빠진 나는 무언가 읽을 거리가 없으면 불안했고 주어진 텍스트가 없이는 아무런 자발적인 사유도 해내지 못하는 수동적 주체가 되어 있었다. 월드는 자연과 나 단둘이 놀기라는 초유의 실험을 통해 평소에 억압되어 있던 나 자신의 내면을 찾아 떠나는 영혼의 모험담으로 읽혔다. 소로의 은두는 세상 바깥으로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세상의 중심을 발견하기 위한 모험이었다. 소로는 자신이 숲속으로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으로 인생을 나의 의도대로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맨몸으로 직면하기 위해 삶이 아닌 것은 아예 살지 않기 위해서라고. 나는 인생을 깊게 살기를,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했으며 강인하게 스파르타인처럼 살아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때려엎기를 원했다. 소로가 찾아낸 생의 중심은 스펙 쌓기와 인맥 확장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존재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일이었다. 제도나 규율이 없어도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자기만의 윤리를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생의 과제였다. 단 한 평의 공간이라도 좋다. 세상의 명령에 길들이지 않은 채로 자기만의 꿈을 가꿀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있다면 모든 걸 버리고 산속으로 떠나지는 못해도 언제든 우리 마음속에 월든 호수를 찾을 수 있다. 소로가 숲속으로 떠난 까닭은 세상의 광풍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리듬을 살아내기 위해서였다. 시민의 이름으로 복종해야 했던 각종 규율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세상이 끝나도 나에게는 끝나지 않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첨단 테크놀로지와 무한미디어 시대에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각자의 월든을 가꿀 수 있을까? 각종 리스크를 따져보느라 꿈의 가치를 망각한 현대인에게, 근심 걱정에 빠져 지내느라 자신의 꿈조차 잊고 사는 현대인에게 소로는 말한다. 새벽이 되기 전에 근심에서 깨어나서 모험을 찾아 떠나라. 그대의 천성에 따라 야성적으로 자라라. 밥벌이를 그대의 직업으로 삼지 말고 도락으로 삼으라. 대지를 즐기되 소유하려 들지 마라. 월드는 무한미디어 사회에서 점점 작아지는 개인을 향해 던지는 구원의 메시지로 읽힌다. 어떻게 혼자일 때조차도 신명나게 세상과 더불어 함께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텅 빈 외로움과 혼자 있을수록 더욱 풍요로운 자기 자신과 만나는 창조적 고독을 구별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 자연의 고독을 맛보기 위해 숲속으로 숨어든 소로는 역설적으로 붐비는 자연의 시끌벅적한 웅성거림과 만나게 된다. 그는 라디오를 끄고 나서야 자연이라는 위대한 벗이 연주하는 숲속의 교향악을 듣게 된다. 그는 자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지런해지고 자기 자신과 더욱 풍성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월드는 외딴방의 고독이 아니라 나 혼자 있어도 얼마나 많은 타자들과 만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끌벅적한 텍스트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예술적 재능. 자연과 대화하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기적을 실험하는 시간. 그 누구의 시선의 권력도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진정 아름다운 시선의 주인이 된다.